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현재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위믹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위믹스가 코인원에 이어서 인도까지 현지 최대 거래소인 비트 BNS에 상장이 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 위믹스를 보면 우리가 이 위믹스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쨌든 이 위믹스는 지난 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된 그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위믹스의 이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 리플 소송의 힌트도 좀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름 우리가 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지난 몇 달간에 이어진 위믹스 상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또 저의 의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위믹스가 어떻게 상폐가 되었는지 살펴보면 그게 작년 10월 26일이었어요. 이때 이 코인마켓캡에서 위믹스의 시총이 2.2억 달러 규모에서 현재 5.75달러 규모까지 갑자기 2배 넘게 이렇게 급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코인마켓캡의 변동된 위믹스의 유통량이 기존 유통 계획보다 약 8천만 개 많다라고 하면서 이 공시 없는 유통량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위믹스에서는 이것이 그동안 분기보고서상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포착해서 업데이트한 결과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미공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10월 27일 다음 날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월 27일 그래도 국내 메이저 거래소에서 이렇게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10월 27일에 유의 종목 지정이 되자마자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이때 가격이 한 2,500원대에서 1,800원대로 이런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메이드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11월 초에 FTX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하락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유의 종목 해제에 대한 심사가 꽤 길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 기사를 또 보면 결국에 11월 24일이니까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지고 이 닥사는 위믹스를 상장 폐지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때 상장 폐지가 결정된 후에 가격이 2,200원에서 500원대로 이 하락폭을 보시면 거의 76%니까 반토막이 넘게 그야말로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위믹스에서는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11월 30일에 내게 돼요. 그래서 업비트 빗썸에 이어서 코인원 코비까지 모두 이 법원에 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음 달 12월 7일에 이 위믹스는 상장 폐지 저지를 실패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월 7일날 이 기각이 발표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위믹스는 폭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그래도 이 500원대까지 떨어졌었던 위믹스가 어느 정도 좀 희망을 타고 그래도 1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재차 1000원에서 급기야 이제는 200원대까지 진짜 또 한 번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500원대에서 200원대까지 폭락을 한 것이니까 거의 10토막도 더 넘게 주저앉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요 기사를 보시면 이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가 그럼에도 이렇게 위믹스가 상폐를 당했음에도 우리 회사는 건재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해외 상장을 추진하고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때부터 정말 이 위메이드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12월 7일날 최종적으로 기각이 된 이후로 12월 9일에는 1,000만 달러 상당의 위믹스를 바이백 및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이것도 보시면 12월 13일이니까 또 며칠 뒤에 위믹스를 인플레이션 없는 코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말 기점으로 해서 이 소각량과 발행량을 같아지게 만드는
또 이런 계획까지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또 12월 21일에는 기존의 이 상폐된 원인이 이 유통량이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통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현재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유통량을 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올해 1월 17일이 돼서는 이 위메이드가 위믹스 플레이, 이 위믹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0종의 게임을 온보딩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발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가격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1월 중순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급기야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 2월 13일에 상장 폐지됐던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 워너마켓에 재상장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보시면 이 위믹스 재상장 추진에 거래소 업계 반응은 해가지고 이렇게 2월 14일 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것도 한번 보면 14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마다 공개된 거래 지원 신청과 문의는 가능은 하지만 재상장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실상의 재상장은 없다고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믹스는 우리나라의 거래소를 잃었기 때문에 해외 상장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날 이 2월 15일에 브라질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머카도에 위믹스가 상장됐다라는 이런 발표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보시면 2월 16일 이 코인원에서 위믹스를 재상장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가격은 더 상승을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위믹스의 가격은 이렇게 2,500원대까지 올라섰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처음 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던 이 가격대보다 살짝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2월 17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5천만원 잃었는데 억울해 죽겠어요. 눈물의 코인 재상장의 아우성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보시면 5천만원 손절하고 1년치 월급 잃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상장 폐지한다고 그렇게 경고하더니 3달 만에 재상장 배신감 느껴요 라고 이 위믹스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라도 정말 만약 이때 손절을 했으면 지금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이 기사를 보시면 2달 만에 재상장된 위믹스 거래소에 우롱당한 투자자들 해가지고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에 기사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위믹스를 처음에 좋게 보고 투자를 했던 그 투자자들만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본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이 위믹스 사태에서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작년 12월 23일 날 나온 기사인데 이 위믹스의 장영국 대표는 보시는 것처럼 2022년 4월부터 위메이드 보유 지분으로 받은 배당금과 급여를 위믹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을 해왔고 이 12월 달에 10번째로 정기 매입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월이면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위믹스를 구입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때 당시 한 31만 개 위믹스를 보유를 했었고 그리고 보시면 지난달에도 이 1월 20일에 추가적으로 8만 8천 개 정도의 위믹스를 매입을 하면서 이번이 11번째 정기 매입이었고 현재는 40만 2,700개 정도의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영국 대표가 이렇게 위믹스 구입한 것은 이 위믹스 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블로그를 통해서 실제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월 20일 날 나온 블로그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 이 장영국 대표는 이 급여로 받은 이 6억 1천만 원 정도로 위믹스를 계속 사서 모았고 그래서 그 수량이 40만 2,773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준으로 해서 1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위믹스 한 개의 가격은 552원이었고 그래서 이 장영국 대표의 수익률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64%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현재 이 위믹스의 가격은 2,550원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익은 어떨까 계산을 해보면 제가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현재 지금 보유한 게 40만 2천 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40만 2천 개 곱하기 대략적으로 현재 금액인 2,500원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위믹스 평가 금액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 대표가
지금까지 투자한 원금은 6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마이너스 64%의 수익률이 지금은 거의 이 원금을 2배 뛰어넘는 큰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믹스 사태로 해서 최대의 수혜자는 이 장영국 대표가 됐고, 정말 이 최대의 피해자는 이 초기 투자자들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때 이렇게 거래소에서 상폐가 되는 것을 보고 이때 손절치며 판 사람들만 바보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이 장영국 대표를 뭐 나쁜 놈으로 몰아갈 생각은 없고, 이렇듯 우리 같은 개미들이 이 시장에서 털리기가 진짜 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유믹스 사태를 보면서 이 리플 소송에 대해서도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을 볼 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마음속으로는 리플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근데 또 이 법원에서는 이 최근 LBRI 사건을 보더라도 이 리플사한테 일방적인 승소를 안기기보다는 약간 좀 판결이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 애매한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이 이 유믹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폭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리플사가 위메이드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각종의 노력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전부터도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뭐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한다라고 그런 말도 해왔고, 또 위메이드가 그랬던 것처럼 뭐 물량 소각이라든지 바이백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얼마 전에 뭐 리플사가 물량을 소각한다거나 바이백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뭐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막상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것은 모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리플사는 다시 이 XRP를 살리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번 이 유믹스 사태를 보면서 유메이드가 했던 것을 보면 리플사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다시 상승의 원료로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송의 결말이 이 XRP 운명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미국 내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그런 이점을 안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의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결과가 나온 이후로 이 XRP의 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이 위믹스 사태를 보면서 이 상패 결정 이후 유메이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움직임과, 그리고 이 장윤국 대표의 계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본다면, 만약에 XRP가 폭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 힌트를 이 유믹스 사태에서 얻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